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폐가에서 쌀먹는 귀신을 만나고서 소름 끼치는 일이 생겼다. 대학교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방에 있어서 주변에 산이 많습니다. 산이라고 하기에는 낮고 언덕이라고 하기에는 높은 그런 애매한 산들입니다. 그런 산 속에 폐가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명한 폐가라서 선배들도 잘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에게 폐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와 친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선배들이 혹시라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생길 일을 대비해서 남자 동기를 한 명 더 꼬셔서 가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동기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둘이서만 폐가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하필이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폐가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사실 면허 딴 지 2개월 된 친구의 운전 실력이 더 무서웠습니다. 언덕을 조금 오르다 보니 폐가가 바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도 없고 낡은 마루만 보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준비해놨던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거미줄이 사방에 있는 걸로 보아 사람들이 왔다간 흔적은 없어 보였습니다. 집이 넓기는 했는데 가구도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금 허무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친구랑 몇 마디 나누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촛불이 확 꺼졌습니다. 저희는 순간 당황해서 재빨리 부둥켜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놀란 마음에 1분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딘가의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와 저는 공포에 잔뜩 질렸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겠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순간 저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쌀 단지 같은 걸 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나와서 거의 구르는 것처럼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여자가 저희를 노려봤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대로 차를 탔고 기숙사에 냅다 뛰어 들어갔습니다. 심하게 놀란 데다 너무 갑작스럽게 뛰었기 때문일까요?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린 저희는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눕자마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 옆에서 단지 안에서 쌀을 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게 쉬는 숨소리가 제 귓가에 바로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섭지만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 괴롭히던 소리 또한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같이 갔었던 친구의 방으로 갔습니다. 제 맞은편이라 바로 문을 열면 나오는데 친구가 울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가 천장에 붙어 있었어. 그런데 눈이 없었어. 기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내 볼에 닿는 느낌이. 그 여자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한테 손을 뻗는데 어떻게 우리 괜히 갔나봐. 친구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복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방에서 나오는데 저희를 보고 하얗게 질리며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혐오스럽게 바라보던 그 친구의 살기 어린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친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희의 손을 잡고 갑자기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고 했는데
친구는 저희를 확 돌아보며 화를 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달고 왔어? 저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친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데 친구가 저희 팔목을 꽉 잡고 전혀 놓지를 않았습니다. 팔목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저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친구가 잡고 있는 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이윽고 택시가 도착한 곳은 무당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젊은 여자분이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엄청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외식 같은 걸 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굿이라고 생각되는 외식을 하고 저희에게 쌀을 2움큼 정도 먹인 뒤에 손톱이랑 조금 잘라서 데우셨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대로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저희를 데려간 친구는 이제는 괜찮다며 푹 자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잠을 푹 잘 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친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친구가 해준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차에 탔던 것은 귀신일까? 그날은 추수감사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데니는 워싱턴주 스포켄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부모님을 데려다 드리는 연례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6시간이나 걸리는 운전길에 부모님은 끊임없이 운전에 대한 잔소리를 하니 데니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매번 도로 여행을 할 때마다 한 번쯤은 일이 틀어질 것처럼 보였고 그 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데니가 길을 잘못 들면서 가족들을 인적 없는 긴 2차선 도로로 들여보낸 거죠. 도로의 양쪽으로는 울창한 숲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큰 길로 돌아갈 수 있을진 그 누구도 몰랐기 때문에 가족들은 화장실을 미리 들리자며 외딴 휴게소에 들어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에서 나와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앞에 주차된 커다란 픽업 트럭이 데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니 외에 유일하게 주차되어 있던 그 트럭의 운전석에는 수염이 난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데니는 화장실에서 일을 마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 보여 데니는 주위를 좀 더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거대한 픽업 트럭의 낯선 남자로부터 느껴지는 압도적인 두려움에 애써 주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알아차리지도 못한 사이 그의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데니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모두가 출발할 준비가 되자 데니는 길게 뻗은 도로로 다시 들어섰고 짙은 어둠도 주위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밝은 불빛이 데니의 뒤에서 비치기 전까진 말이죠. 그건 휴게소에서 보았던 그 트럭이었습니다. 마치 종말이라도 온 마냥 트럭은 상향등을 미친 듯이 깜박거리며 계속 경적을 울려댔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데니는 부모님이 그저 조용히 침착하게 있는 걸 보며 그저 의아하게 여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데니는 창문을 내려 추월을 가라며 손짓했지만 그 거대한 트럭은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댈 뿐이었습니다. 결국 데니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나와 그 뒤에 차를 세운 트럭 운전사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이 난 그 남자는 허겁지겁 트럭에서 내려 데니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그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데니의 어깨를 붙잡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차에 탄 사람들은 화장실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숲속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다고요. 그 남자가 한 말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그의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이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어두운 숲속을 향해 빠르게 되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갑자기 죽어버린 토끼들. 저희 어머니는 유년 시절 정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외갓집은 산중턱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거기서 잊지 못할 일을 겪으셨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는데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일 거라고 추측은 하십니다. 어머니는 주무시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화장실이 있는 마당으로 나오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밤중이었는데도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주위가 온통 하얀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밝은 빛이 있으면 우리가 주위를 못 보는 것처럼 어머니는 그 빛 때문에 마당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한가운데에서 뭔가 무거운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아이였지만 본능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외가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토끼를 철장에 넣어서 키우곤 했는데 외가댁에서 기르던 토끼들이 모조리 죽어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토끼들은 겉에 그 어떤 외상도 없이 마치 잠든 것과 같았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 가죽이라도 건져볼까 하는 생각에 죽은 토끼의 배를 가르자 더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끼의 내장이 모두 검게 타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 시커멓게 타 쪼그라든 숫덩이처럼 토끼의 배에는 있어야 했던 내장 대신에 검은 숫덩이만 가득 있더랍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모두 싱싱했고 피도 조금도 변색되지 않았더랍니다. 마치 방금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토끼는 그 어떤 외상도 없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서 어머니는 그 일을 가끔씩 회상하실 때마다 그 빛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 아직도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 자신이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네요.